그날 김영수는 편의점 앞에서 마지막 소주 한 병을 들었습니다. 60세,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3억 원. 40년의 땀과 희망이 담긴 그 돈을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 하나만 믿고 맡겼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원금 2배 간다. 나 믿어. 친구의 그 한마디가 영수의 인생 전부를 집어삼켰습니다. 계좌는 텅 비었고 아내는 떠났으며 자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지 영수야. 법도 경찰도 그 누구도 영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그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도박장에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사기를 친 바로 그 친구의 딸 손에서. 죽음 앞에 선 남자가 선택한 것은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분노도 승리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영수는 지금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창틀을 꽉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 화상 자국, 기계에 베인 흉터들. 모두 그가 살아온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영수는 올해 60입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노후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통장에 쌓여갔고 은퇴할 무렵에는 제법 목돈이 되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영수에게는 인생 전부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점심을 거른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회식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였습니다.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평소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 편이었지만 은퇴 후 시간이 남아 돌았던 터라 오랜만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곳에서 박진석을 만났습니다. 진석은 학창시절부터 입담이 좋고 사교적인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금융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진석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명함을 나눠주고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진석이 영수 옆에 앉았습니다. 영수야, 요즘 뭐해? 은퇴했어. 이제 집에서 쉬지 뭐. 그럼 돈은 어떻게 굴리고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넣어두면 손해야. 진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루트가 있고 그걸로 지금까지 큰 돈을 벌어왔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라는 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석은 끈질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나 믿어, 영수야. 1년도 안 돼서 원금 2배 간다. 내가 책임질게. 진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부담도 덜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진석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영수는 3억 원을 진석에게 맡겼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진석이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영수는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친구를 의심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진석은 서류를 챙기며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굴려줄게. 그 말이 영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진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수익 현황을 알려줬습니다. 통장에 이자가 조금씩 찍혔습니다. 영수는 안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진석이가 돈을 잘 굴리고 있어. 곧 여행 갈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하지만 영수는 아내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석 달째부터 진석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영수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영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진석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자발적 투자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길 확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무력했습니다. 법도 제도도 아무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속아 사는 사람이야. 40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내는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돌아올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은 한 번 찾아왔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면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이 계속됐습니다. 꿈속에서 진석이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지 영수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수는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자존심도 모두 잃어버렸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주 한 병만 마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영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걸 삼켜버린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길이구나. 다시는 이 길을 걷지 못하겠구나.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냉방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수는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겨우 붙잡아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알바생이 무심하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영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계산을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스름돈을 받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낡았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병뚜껑을 돌려 땄습니다. 째릉하는 소리가 밤 공기에 퍼졌습니다. 영수는 병을 입에 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주라도 사 먹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요. 안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모금, 두 모금. 병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도시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미래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수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야, 김영수?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익었습니다. 누구였더라? 기억을 더듬던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성태? 맞아, 조성태. 나 기억하냐? 조성태는 담배를 물고 영수 앞에 섰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영수와는 같은 반이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영수가 공부를 하고 공장에 취직할 때 성태는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소문으로는 조직에 몸담았다가 도박장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졸업 후 딱 한 번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성태는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얼굴이 왜 그래? 성태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주병을 입에 댔습니다. 성태는 영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수척하게 야윈 볼, 핏기 없는 입술, 초점 잃은 눈동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성태는 오랜 세월 밑바닥 인생을 살며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수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혼자 마시긴 뭐하다. 나도 한 병 사올게. 성태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소주 2병과 오징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수 맞은편에 앉아 병을 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차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늦은 밤의 정적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말 안 해도 대충 보인다. 돈 문제지? 성태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영수는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 대신 쓴웃음만 흘렸습니다. 성태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어. 나도 수없이 당해봤고. 자네는 달라. 난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그런데 결국 이 꼴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술을 따랐습니다. 영수는 받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말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년 모은 돈을 친구에게 맡겼다가 모두 잃은 이야기.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등을 돌린 이야기. 경찰도 법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영수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더라고. 그 자식이 그렇게 말했어.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며 온갖 인간 군상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배신, 사기, 폭력. 그런 것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 그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박진석?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성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확실하진 않아.
근데 우리 도박장에 박씨 성 가진 여자가 하나 있거든. 큰손이야. 돈을 물쓰듯 하는 애. 영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태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아버지가 금융 쪽 일한다고 자랑하더라고. 이름이 박민정이었나?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정. 진석의 딸이었습니다. 영수는 진석의 가족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진석이 자랑스럽게 꺼내 보인 사진. 거기에 민정이 있었습니다. 예쁘게 웃고 있던 딸의 모습. 진석은 딸 자랑을 늘어놓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 진석이 딸이야. 그럼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네. 성태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도박판에서 날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사기를 친 놈의 딸 손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 점심을 거르고 회식을 포기하고 가족 여행도 미루며 모은 돈. 그 돈이 지금 도박판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어. 영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성태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죽어서 뭐가 달라지는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도 다 잃었어. 그래서 그 새끼들은 멀쩡하게 살고 너만 죽는 거야? 성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태는 담배를 하나 더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고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영수야, 복수하고 싶지 않아?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 그래. 죽기 전에 그 새끼들한테 똑같이 돌려줘.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느낀 절망을.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수.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진석을 저주했습니다. 그가 불행해지길 바랐습니다. 그가 똑같은 고통을 겪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법도 경찰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은 그저 약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진석이 딸 박민정. 그 여자 도박에 미쳐 있어. 판만 잘 짜면 다 뺏을 수 있어. 성태가 담배를 입에서 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도박. 자신과는 거리가 먼 세계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실함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쉽게 속아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날 도와주려고 해? 영수가 물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성태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너 기억하냐? 고등학교 때 내가 선생한테 맞고 있을 때 너 혼자 말렸잖아. 영수는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담임 선생이 성태를 복도에서 때리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수업을 빼먹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영수만 다가가 말렸습니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죽겠어요. 선생은 영수까지 혼냈지만 그래도 매질을 멈췄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성태는 한동안 영수를 챙겨줬습니다. 급식을 더 받아다 주고 양아치들이 괴롭히면 막아줬습니다. 그러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빚이 남았어. 갚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지. 이제 갚을게. 성태가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수도 병을 들었습니다. 두 병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가자 영수야. 영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포자기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진석에게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느낀 절망을 그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도박은 해본 적 없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배우면 돼. 넌 머리 좋잖아. 학교 다닐 때도 성적 괜찮았어. 성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옳게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결국 모든 걸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미래도 이제 잃을 게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영수가 말했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남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그들은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민정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일지, 어떻게 돈을 빼앗을지. 성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도박꾼들의 심리, 판을 읽는 법, 상대의 약점을 찾는 방법.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도박장으로 와. 주소 보낼게. 성태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수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싸워볼 수는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수는 성태가 보낸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영수는 주소를 확인하며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층 끝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영수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태 형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넓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칩이 쌓인 테이블, 긴장한 얼굴들, 낮게 깔리는 욕설.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왔어? 성태가 구석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해. 성태는 영수를 방 한쪽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영수는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초조하게 손톱을 뜯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주인을 바꿨습니다. 저기 봐. 성태가 턱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로 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정이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으로 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진석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딸의 얼굴. 저 여자가? 그래. 박민정.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와. 한 번 앉으면 수천만 원씩 날리고 가.
영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저 돈이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 그걸로 저 여자는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따질까? 안 돼. 여긴 그런 곳이 아니야. 성태가 영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영수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민정은 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칩을 밀어넣으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패가 열리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졌습니다. 민정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칩을 꺼냈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계속 지면서도 왜 계속해? 도박꾼들은 다 그래. 한 번 따면 전부 회복할 수 있다고 믿거든. 그게 함정이야. 성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 손의 떨림, 칩을 꺼는 타이밍.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지고 있을 때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조급해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계속 졌습니다. 가방에서 돈을 꺼내고 또 꺼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약점이 뭐야? 욕심. 한 번 따면 더 따고 싶어 하고 지면 본전 생각에 더 걸어. 그리고 자존심이 세. 절대 지는 걸 인정 못해. 성태의 설명을 들으며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런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문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였습니다. 내가 언제쯤 판에 앉을 수 있어? 서두르지 마. 일단 여기 규칙부터 배워야 해. 성태는 영수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화투 치는 법, 돈을 거는 타이밍, 상대의 심리를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영수는 집중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며 익힌 집중력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패의 조합, 확률 계산, 상대의 표정 읽기.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매일 저녁 도박장에 나갔습니다.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민정도 계속 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크게 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환호하며 더 큰 판을 원했습니다. 결국 다시 모두 잃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성태가 영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아직 자신 없어. 실수하면 어떡해? 영수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도박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실수하면 남은 돈마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수야, 여긴 실력만으로 이기는 곳이 아니야. 심리 싸움이야.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 상대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해. 성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지켜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정의 습관, 약점, 도박 패턴.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욕심이 많았고 자존심이 셌으며 지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영수가 말했습니다. 성태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일 큰 판을 열 거야. 민정이도 온다.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판에서 민정을 이길 수 있을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새벽녘 영수는 아내가 떠나기 전 남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 그리고 자신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살려던 게 아니었는데.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었습니다. 진석과 민정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영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민정에게서 돈을 빼앗아야 한다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태가 손짓했습니다. 영수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성태가 가르쳐준 대로 감정을 숨겼습니다.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둘러보다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정은 무심하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영수 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듯이. 영수는 그 시선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빼앗은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판이 시작됐습니다. 칩이 쌓이고 패가 돌았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게임에 임했습니다. 성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큰 판이 열릴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을 휘두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판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작은 금액만 걸었습니다. 패를 보고 상대의 눈빛을 읽고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민정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큰 금액을 거침없이 밀어넣었습니다. 영수는 일부러 졌습니다. 성태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처음엔 약해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정이 칩을 끌어모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운이 좋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영수를 만만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을 감췄습니다. 속으로는 민정의 습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이길 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불안할 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게 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조금 더 큰 금액을 걸었습니다. 민정도 따라 올렸습니다. 패가 열렸고 영수가 이겼습니다. 민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번 딴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 이제부터야. 민정이 도발했습니다. 영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성태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판이 거듭될수록 영수는 조금씩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승부는 피하고 작은 승리를 쌓아갔습니다. 민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패턴이 흔들렸습니다. 판 좀 크게 하자. 이런 거 재미없어. 민정이 짜증을 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판이 커졌습니다. 칩이 테이블 중앙에 쌓였습니다.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정은 자신만만하게 패를 집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자신의 패를 확인했습니다. 좋은 패였습니다. 민정이 먼저 칩을 밀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을 따라갔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더 올릴래? 민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리시죠.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태가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같은 금액을 꺼내 올렸습니다. 콜. 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패를 10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펼쳤습니다. 나쁘지 않은 패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패를 펼쳤습니다. 순간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의 패가 더 좋았습니다. 민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칩을 끌어모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자. 한 판 더. 민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는 걸 참지 못하는 민정의 성격. 그녀는 본전 생각에 더 큰 판을 원할 것이었습니다. 새 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걸었습니다. 영수는 침착하게 받아쳤습니다. 판이 거듭될수록 민정의 칩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는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성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 담보로 칠게. 40억 가치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 담보. 이건 너무 큰 걸음이었습니다.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가 이길 거야. 민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진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의 집이었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타락인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지 영수야. 그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맞아. 마지막 판이 시작됐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칩이 쌓이고 패가 돌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패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패였습니다. 민정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큰 금액을 밀었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하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민정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허세였습니다. 올립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민정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저하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가 말했습니다. 콜. 패가 열렸습니다. 민정의 패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패가 이겼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성태가 다가와 영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민정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건물 벽에 기댔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석의 집. 이제 이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태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복수가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 후회해? 아니. 후회는 안 해. 그냥. 공허해. 영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태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원래 그래. 끝나도 시원하지 않아. 그래도 넌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석을 만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집에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진석의 집 문서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것이 된 문서.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영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진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좋아. 내일 우리 집 앞으로 와. 영수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내일 진석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 무슨 말을 할까? 영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늙어 보였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들어와. 영수가 말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말할게. 진석은 문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영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는 놀랐습니다. 진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야. 내가 잘못했다. 진석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진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해줘. 내가 진짜 반성했어. 내 돈으로.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너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도박에 건 것들을 돌려줘. 집까지 잃으면. 우리 가족이 거리로 나앉아. 진석이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찌을 듯이 숙였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놓았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진석아. 영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 뭐라고 했지?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말했어. 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내 딸도 알아?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몰라. 아직 말 못했어. 민정이는 지금 충격받아서 방에만 있어.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도 피해자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친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 우리 집도 풍비박산 났어. 아내도 나한테 등을 돌렸고 회사에서도 잘렸어. 이제 남은 게 집밖에 없어. 진석이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모든 걸 잃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사람. 영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문서였습니다. 이거. 영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 집 문서야. 민정이가 도박에 걸었던 거. 영수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진석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진석아, 난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럼 그 말의 값을 돌려받고 싶었어.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그 말. 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져가. 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할게. 뭐든지. 내 딸한테 말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다시는 도박하지 마. 내 가족 붙잡고 제대로 살아. 영수의 말에 진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수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고맙다, 영수야. 정말 고맙다. 진석이 계속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다신 만나지 말자. 진석은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영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남았을까?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돈도 되찾지 못했고 가족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석에게 교훈을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일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저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세상에 맞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성태를 만났습니다. 편의점 앞 같은 자리였습니다.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서류 돌려줬다며? 성태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영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태는 웃었습니다. 너답네. 평생 착하게 살던 놈이 복수는 했어도 끝은 착하게 끝내는구나. 이게 맞는 건가?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 내가 선택한 거면 그게 답이지. 성태가 잔을 들었습니다. 영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다시 살아봐야지. 일자리 찾아보고 아내한테도 연락해보고. 영수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야. 오랜만이야. 많이 반성했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밥이라도 같이 먹자. 문자를 보내고 답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집 앞 식당에서.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돈도 되찾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시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수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영수도 그렇게 흘러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영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